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60대 지방 단독주택의 진짜 현실. 60대 이후 주거지를 고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아파트 말고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텃밭 조금 가꾸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 아침에 새소리 듣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 한잔 마시고 싶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은 지방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평생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흙 밟고 살고 싶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던 분들에게 지방 단독주택은 특별한 낭만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마당에 꽃을 가꾸고 개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이웃과 인사하며 조용히 지내는 살. 아파트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 주차 걱정도 줄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을 내 방식대로 쓰는 생활.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단독주택은 낭만만 보고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마당은 예쁘지만 관리해야 합니다. 텃밭은 즐겁지만 매일 손이 갑니다. 조용한 곳은 좋지만 밤에는 적막할 수 있습니다. 넓은 집은 여유롭지만 난방비와 수리비가 나갑니다. 아파트보다 자유롭지만 방범과 응급 상황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은 마당 풀을 뽑을 수 있어도 10년 뒤에도 가능할까요? 지금은 눈 치우는 것이 괜찮아도 75세, 80세에도 가능할까요? 지금은 운전해서 병원에 갈 수 있어도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60대 이후 어디서 살아야 후회 없을까 시리즈 5편입니다. 제목은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60대 지방 단독주택의 진짜 현실입니다. 60대 이후 단독주택은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계속 살 수 있는 집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 단독주택의 낭만과 현실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방 단독주택이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공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주차장, 관리 규정, 이웃 눈치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마당에서 꽃을 키울 수 있고 텃밭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창고를 둘 수도 있습니다. 집 안팎을 내 방식대로 꾸밀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입니다. 둘째, 자연과 가까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 계절 변화를 눈으로 보고 흙을 만지고 나무와 꽃을 돌보는 생활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특히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에게 자연 가까운 생활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집값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한 채의 값으로 지방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과 집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주거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넷째, 사람에 치이지 않는 여유가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는 편리하지만 복잡합니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소음도 많습니다. 반면 지방 단독주택은 조용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고 텃밭을 보고 동네 길을 걷는 단순한 생활이 노후에 잘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섯째,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은퇴 후에는 빠른 속도보다 느린 생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방 단독주택은 매일 바쁘게 소비하고 이동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천천히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생활을 내가 정말 매일 감당할 수 있는가? 낭만은 가끔 보면 좋지만 주거는 매일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단독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현실은 관리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공용공간은 누군가 청소합니다. 엘리베이터, 외벽, 주차장, 단지 관리도 체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리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많은 것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마당에 풀을 뽑아야 합니다. 나무를 다듬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배수로를 봐야 합니다. 겨울에는 수도 동파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붕, 벽, 창문, 보일러, 배관, 전기, 방충망, 대문, 담장까지 모두 내 책임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되고 좋지. 내 집을 내가 관리하는 맛이 있지. 텃밭도 가꾸고 마당도 쓸면 건강에도 좋지.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일이 체력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약해지면 마당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눈을 치우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집 자체가 하나의 일거리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 단독주택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난방비입니다. 아파트는 위아래, 옆집과 붙어 있어 열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사방이 외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집은 겨울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이나 산간 지역은 겨울이 더 춥고 바람도 강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싸게 샀는데 겨울 난방비가 부담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리비도 중요합니다. 지방 단독주택은 매매가가 낮아 보여도 집 상태에 따라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지붕 누수,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배관 문제, 욕실 수리, 주방 수리, 외벽 균열 방수, 공사, 담장 보수, 정화조 문제까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은 처음 살 때보다 살면서 들어가는 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큰 수리비가 한번 발생하면 생활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볼 때는 매매가만 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유지비를 봐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싸게 사는 것보다 덜 고장나는 집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당이 있는 집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꽃과 텃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벌레도 있습니다. 모기, 파리, 개미, 벌, 진해, 바퀴벌레, 쥐, 뱀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이나 논밭, 하천이 가까운 곳은 벌레와 습기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풀과 잡초가 빨리 자랍니다. 며칠만 방치해도 마당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단독주택에서는 일상이 됩니다. 방충망을 관리해야 하고 배수로를 막히지 않게 해야 하고 제습과 환기를 신경 써야 합니다. 텃밭 주변에는 벌레가 생기기 쉽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생활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즐거운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레를 싫어하고 습한 환경에 예민하고 집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라면 단독주택 생활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 단독주택에서 겨울은 현실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눈이 오는 지역이라면 제설 문제가 생깁니다. 마당, 대문 앞, 진입로, 주차 공간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눈 치우는 일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눈 치우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빙판길도 위험합니다. 아파트는 단지 관리 인력이 제설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단독주택은 내 집 주변을 내가 챙겨야 합니다. 방법 문제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외부 침입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외진 곳이나 주변에 빈집이 많은 지역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CCTV, 현관 잠금 장치, 센서 등 대문, 창문 보안, 이웃과의 연락망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은지, 배우자가 혼자 남아도 괜찮은지, 응급 상황 때 이웃이 알아챌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자유는 장점이지만 그만큼 스스로 챙겨야 할 안전도 많습니다. 60대 이후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병원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무리 예쁘고 조용해도 병원이 너무 멀면 노후에는 불안합니다.
젊을 때는 차를 타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병원 가는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치과, 안과, 심장, 허리, 무릎, 암검진, 정기진료 등 병원 이용은 노후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지방 단독주택을 고를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과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약국은 가까운가?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밤에 아프면 택시가 잡히는가? 119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인가? 겨울에도 도로가 막히지 않는가? 운전을 못해도 병원에 갈 수 있는가? 특히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운전을 못하거나 혼자 살 가능성이 있다면 더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은 집 자체보다 병원 접근성이 먼저입니다. 마당보다 병원, 텃밭보다 약국, 풍경보다 응급실. 60대 이후에는 이 기준이 현실적입니다. 지방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때 자녀와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좋으면 내려가세요. 저희가 가끔 찾아갈게요. 공기 좋은 곳에서 사시면 좋죠.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다릅니다. 자녀에게도 직장, 배우자, 자녀, 대출 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오겠다고 해도 거리가 멀면 방문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오지만 평소 병원 동행이나 급한 일에는 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온다더니 잘 오지도 않네. 몸이 아픈데 내려오라고 하기도 미안하네. 우리가 너무 멀리 왔나? 자녀에게 기대서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가족과의 거리도 현실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병원 동행, 수술, 입원, 간병,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 단독주택을 선택할 때는 자녀와의 이동 시간을 실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로 몇 시간 걸리는지, 기차나 버스로 올 수 있는지, 급할 때 하루 안에 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단독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조용함입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소음이 없어 좋습니다. 아침이 평화롭고 밤이 조용하고 사람에게 치이지 않아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너무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고 집 앞을 지나는 사람도 적고 대화할 이웃도 많지 않고 차가 없으면 어디 가기도 어렵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라도 사람을 만납니다. 마트나 병원, 복지관, 경비실, 이웃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진 단독주택은 내가 일부러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적당한 사람 기척이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한 곳도 피곤하지만 너무 외진 곳도 위험합니다. 지방 단독주택을 선택한다면 마을 안에 있는 집인지, 이웃이 있는지, 복지관이나 시장까지 갈 수 있는지, 동네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집값에 표시되지 않지만 노후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지방 단독주택이 잘 맞을까요? 첫째, 집 관리와 마당 일을 즐기는 분입니다. 텃밭, 꽃, 나무, 마당 청소, 작은 수리까지 생활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에게 단독주택은 잘 맞습니다. 둘째, 건강과 체력이 비교적 좋은 분입니다. 마당 관리, 장보기, 집수리 대응, 제설, 병원 이동을 감당하려면 기본 체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에 연고가 있는 분입니다. 고향이거나 형제자매가 있거나 오래된 친구가 있거나 익숙한 지역이라면 적응이 쉽습니다. 넷째, 운전이 가능하거나 대중교통이 있는 생활권에 사는 분입니다. 단독주택이라도 읍내나 소도시 중심지와 가까우면 생활이 편합니다. 다섯째, 조용한 생활을 좋아하지만 사람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필요할 때 복지관, 시장, 병원, 이웃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예상 수리비와 유지비를 감당할 현금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단독주택은 갑자기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금 없이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 단독주택이 맞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병원 진료가 잦은 분입니다. 정기적으로 대형 병원이나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벌레와 습기, 잡초 관리에 예민한 분입니다. 자연 가까운 생활은 아름답지만 벌레와 습기, 곰팡이, 잡초도 함께 옵니다. 셋째, 집수리와 관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입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 지붕, 담장, 대문, 정화조 문제를 직접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단독주택은 힘들 수 있습니다. 넷째, 운전을 오래 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단독주택은 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후 운전 부담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와 너무 멀어지는 것이 불안한 분입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생활 안정에 중요한 분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여섯째,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입니다. 조용한 곳이 처음에는 좋지만 사람 기척이 없으면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 단독주택을 고를 때는 반드시 10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병원과 약국까지의 거리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약국, 응급실까지 실제 이동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중교통입니다. 운전하지 않아도 버스나 택시로 이동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셋째, 겨울 난방비입니다. 단열, 창호, 보일러 상태, 난방 방식, 지역 겨울 기온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수리 상태입니다. 지붕, 배관, 전기, 욕실, 주방, 창문, 외벽, 담장 상태를 봐야 합니다. 다섯째, 마당 관리 부담입니다. 풀나무, 텃밭, 배수로, 제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벌레와 습기입니다. 산, 논, 하천이 가까운지, 집안 곰팡이나 습기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방범입니다. CCTV, 가로등, 이웃거리, 빈집 여부, 대문과 창문 보안 상태를 봐야 합니다. 여덟째, 이웃과 마을 분위기입니다. 너무 외진 집보다 마을 안에 있고 이웃과 적당히 연결되는 집이 안전합니다. 아홉째,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올 수 있는 거리인지 내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열째, 나중에 다시 팔 수 있는 집인지입니다. 노후의 건강 문제로 다시 아파트나 도심으로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너무 적은 집은 나중에 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마당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60대 중반에 고향 근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이 있었고 읍내까지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형제와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텃밭을 크게 하지 않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정도만 심었습니다. 마당도 너무 넓지 않아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집은 이사 전에 지붕과 보일러, 창호를 점검하고 수리했습니다. 병원은 읍내 의원을 이용했고 큰 병원은 인근 도시로 갈 수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보다 할 일은 많지만 우리에게는 그 일이 오히려 생활의 리듬이 되었다. 이런 경우 단독주택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당 욕심을 크게 내지 않았고 연고가 있는 지역을 선택했고 병원과 읍내 접근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B씨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꿨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 외곽에 넓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집은 넓고 마당도 크고 주변 풍경도 좋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걷고 텃밭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사진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름에는 풀이 너무 빨리 자랐습니다. 벌레도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 집안에 습기가 찼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왔고 눈 치우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야 했고 아내는 운전을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멀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결국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당은 좋았지만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은 여행지가 아니라 생활지라는 점입니다. 한두 달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을 살아야 한다면 체력, 비용, 병원, 방범, 외로움을 모두 봐야 합니다. 지방 단독주택이 꼭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외진 곳, 너무 큰 마당, 너무 오래된 집, 너무 넓은 집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완전 외곽보다 읍내나 소도시 가까운 곳을 고릅니다. 둘째, 마당은 작고 관리 가능한 크기가 좋습니다. 셋째, 오래된 집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합니다. 넷째, 병원과 약국, 마트까지 실제로 이동해 봅니다. 다섯째, 한 달 살아보기나 계절별 체험을 해봅니다. 여섯째, 배우자와 역할을 나눕니다. 마당은 누가 관리할지, 병원 이동은 어떻게 할지, 겨울 제설은 어떻게 할지, 큰 수리는 누가 알아볼지 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비상금은 반드시 남겨둡니다. 집을 사고 나서 현금이 모두 사라지면 수리비와 병원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여덟째, 나중에 아파트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단독주택은 평생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한 시기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고 아파트에서 살았고 도시의 소음과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면 조용한 지방 단독주택이 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텃밭, 마당, 꽃, 나무 새소리, 조용한 저녁은 분명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낭만만 있는 집이 아닙니다. 난방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있습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잡초가 있습니다. 제설이 있습니다. 방범이 있습니다. 병원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와 멀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지방 단독주택은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70대 이후에도 살 수 있는 집인지 봐야 합니다. 마당이 넓은 집보다 관리 가능한 집, 풍경이 좋은 집보다 병원에 갈 수 있는 집, 외진 집보다 이웃이 있는 집, 싼 집보다 수리비가 적은 집, 낭만적인 집보다 안전한 집,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노후 주거 선택은 남에게 보여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살아야 하는 선택입니다. 지방 단독주택을 꿈꾸신다면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알고 준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마당 있는 집은 분명 아름다운 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체력, 병원, 돈, 방범, 외로움, 10년 뒤의 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60대 이후 집 선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좋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내가 이 집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지방 단독주택은 낭만이 아니라 진짜 노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의 돈, 건강, 일자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부동산, 창업 실패 방지까지 현실적인 노후 생존 지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병원과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아파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